자, 문제 봅시다. 유제 2번부터 또 봅시다. 지금 연분비 일정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여러 가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봐놓으면 뒤에 또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봐서 알겠지만 문제가 딱 내기 좋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수학적 어떤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동시에 딱 물어보게 생겼으니까 2번 볼게요. 염분이 30ps인 해수 1kg 속에 염화점자 유제 2번도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0psu인 그런 염분에 1kg에 해수 1kg에 염화나트륨이 24g 녹아있대. 24g 녹아있다. 자, 36psu인 해수 2kg에 염화나트륨 몇 그램 녹아있느냐 보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1kg 기준으로 보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2kg는 잠깐 무시하시고요. 잠깐 무시하시고 1kg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들 왜 이렇게 뭐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좋아? 그저 그냥 과학 시간 조금 빼는 게 좋아요. 자, 봅시다. 1kg 이거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 2kg이 들어있는 걸 구하라고 했지만 30psu에 24g이 들어있대. 그럼 36psu 농도가 올라갔잖아. 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니까 이 마그네슘도 염화마그네슘도 더 상승했을 거란 말이야. 그 얼마가 상승했을까? 단순한 비례식이에요. 30psu일 때 24g 들어있었다면, 아이고, 들어있었다면 36psu에는 몇 g 들어있을까? 이거 푸는 겁니다. 당연히 비례식은 이렇게 써도 돼. 30이 36으로 변했으면 24는 몇으로 변했을까? 이거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똑같죠. 36 곱하기 24는 30x, 36 곱하기 24는 30x. 비례식은 똑같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고요. 어떻게 계산해도 좋습니다. 자, 저건 선생님이 저렇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볼게요. 자, 전항끼리 약분 가능하지. 전항 6, 5, 30, 6, 6에 36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5x 이렇게 나오겠네요. 5x는 6이 12, 6, 4, 24, 144니? 이거 나눠 떨어지지 않나? 5분의 144? 곱하기 2에 받지 안 되는데요. 따라서 x는 5분의 144가 나오네요. 그러네요.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군요. 답을 보니까. 자, 5분의 144야. 자, 5분의 144는 10분의 288이잖니. 그럼 이건 뭐야? 28.8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1kg에 28.8g이 들어있겠구나. 답이 아니지 아직은. 왜 아니야? 2kg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물어보는 거잖아. 무조건 기준은 1kg이지만. 따라서 최종 답은 다시 이거에 2배를 해서 2배면 얼마냐? 8, 20이 57.6이죠? 57.6g이 답이겠네요. 이게 답이겠네요. 57.6g. 됐죠? 간단하죠? 이제 3번. 염분이 34psu인 해수 250g 속에, 자, 34psu에 해수 250g이 들어있답니다. 황산 마그네슘이 0.4g 녹아있을 때, 0.4g 녹아있을 때, 염분이 51psu라면, 51psu 이런 바다라면, 해수 4kg에 녹아있는 황산 마그네슘은 몇 g일까요? 요거 얘기네요. 자, 근데 무조건 뭐 하라고? 1kg 기준으로 생각을 하라고. 물론, 얘가 250g 주어졌으니 얘도 250g 기준으로 봐도 됩니다. 근데 1kg이 더 편해. 그냥 무조건 다 1kg를 맞춰놓으면 계산도 헷갈릴 일도 없어. 자, 250g이 1kg이 됐습니다. 즉, 4배가 되면 얘도 4배가 돼서 1.6g으로 바뀌겠지요. 즉, 34ps라는 바닷물에는 해수 1kg에 저 황산 마그네슘이라고 했냐? 황산 마그네슘이 1.6g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4kg? 됐고요. 1kg에는 몇 g 녹아있는지 먼저 이걸 구합시다. 몇 g 녹아있는지 이걸 구합시다.
자, 간단하게 비례식이 성립하네요. 34PSU일 때 1.6이 들어있었다면 이 안에 51PSU에는 이게 왜 X가 아닙니다. 이거 잠깐 이거 Yg이라고 할게요. 몇이 들어있을까? 이걸 구해봅시다. 34, 51 약분되냐? 뭘로 약분되냐? 7로도 안 되고요. 14, 17? 17로 되냐? 오! 야, 천재야, 쟤. 17로 약분되네요. 자, 2고요. 3 이렇게 되네요. 이것도 아예 이거 약분할까? 1대 0.8이죠? 2로 약분하면 됐네요. 따라서 1y는 2.4. 따라서 y는 2.4g 나오네요. 됐죠? 슉 치고. 야, 요때 2.4g이래. 근데 1kg이 2.4g이야. 야, 그러면 4kg에는 몇 g이겠냐고요? 이게 4배가 됐지, 이것도 4배가 되면 되겠지. 4배는 얼마냐? 4, 2, 8, 9.6이냐? 9.6g이 답이겠네요. 간단하지? 자, 지금 우리 되게 단순한 수학하고 있는 거야. 간단한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유제 4번. 염분이 40pS인 해수 속에 포함된 써볼까요? 유제 4번. 40pSU에 해수 속에 포함된 염류 중 염화나트륨이 78%래. 야, 염화나트륨이 78%. 자, 이게 뭐냐면 염류 중에 40pSU는 요만큼만 다시 좀 분해를 좀 해볼게요. 40pSU는 해수 1kg에 1kg 중 염류가 몇 g 있다는 뜻이야? 40g 있다는 뜻이야. 40g. 그지? 근데 그 40g 있는데 염화나트륨이 이 중에 78%래. 그 말은 다시 염화나트륨은 그 40g의 78%, 즉 100분의 78만큼만 염화나트륨이겠구나.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해주고 앉아있는 거죠. 됐죠? 0, 0 하나씩 지우시고요. 요것도 지우고, 이거 지우지 맙시다. 그러면 10분의 48에 32, 47에 28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죠? 31.2. 염화나트륨 31.2g 들어있네. 지금. 자, 그럴 때 염분이 38pS인 해수 1kg에 이제 두 번째 이 농도가 아니라 38pSU의 해수 이건 딱 1kg이네요. 염화나트륨 몇 g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40pS일 때 31.2라면 38pS이라면 몇 g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약분을 어떻게 해야지 이쁘게 되지? 외항 40분의 31.2 곱하기 38이 이게 x가 나오겠죠? 이렇게 10 곱하고 뭐 하면 되게 되나요? 뭐 약분 이걸 10으로 만들면 계산하기 쉬운데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29.6이랍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만 보고 넘어가야지. 31.2 곱하기 38 나누기 40 29.6 그 뭐야? 29.64인데요. 계산해보니까. 근데 문제 써있네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안 올라가니까 답이 29.6은 맞네요. 딱 봐도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계산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은 계산기 쓰지 마시고 손으로 직접 해보세요.
자, 유제 4번 같은 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수학 문제입니다. 먼저 이렇게 염화나트륨의 양을 좀 구해야 되는데요. 이 양 구하라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 40psu야. 뭔 뜻이야? 바닷물 1kg 중에 염류가 40g 있대. 근데 이 중에 78%가 염화나트륨이래. 40의 78%가 염화나트륨. 양 구해놓고. 40psu일 때 여기 들어있다면 30psu일 때 얼마가 들어있습니까? 간단하게 비례식 하나 세워서 그냥 계산. 자, 유제 5번 봅시다. 유제 5번. 표는 우리나라 동해와 이스라엘 사이의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구성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 나의 값을 각각 구하래요. 자, 이게 염분배 일정 법칙을 가장 잘 나타내는 표야, 이런 표가. 자, 보세요. 동해, 사해, 염소, 나트륨, 황산염, 마그네슘,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 100, 10, 2.5, 1.5, 1.0, 50, 12.5, 나, 5. 자, 소수 아래에 생략된 것도 있어. 5.0을 그냥 5라고 쓰고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10.0을 그냥 10이라고 썼고요. 간단하게. 자, 동해랑 사해는 딱 봐도 어떤 비율이 좀, 아니 비율이래. 어떤 양이 좀 달라. 사해는 이게 실제로 너무 짜서 생물이 살 수 없다는 뜻에서 사해, 죽을 사자 써서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근데 너무 짜. 굉장히 짜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짜가지고 거기는 뭐 하여튼 뭐 좀 뭐 해수욕 같은 거 가끔 인터넷 영상 보면 나오는데요. 그게 오래 뭐 바닷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러더라고. 너무 짜서. 어쨌거나 사해는 많아, 양들이. 양들이 많은데 염분비 일정 법칙의 의미가 뭐냐면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다고. 자, 보면요. 자, 마그네슘하고 요 기타 두 가지를 볼게요. 그럼 우리나라 동해는 얘랑 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5 대 1이지. 1.0은 1이니까. 1.5 대 1. 1.5 대 1. 얘도 1.5 대 1이라고. 얘도. 얘네들끼리 그 사이사이의 비율이 똑같다는 뜻이야. 자, 1.5 대 1. 자, 10. 야, 염화나트륨, 얘랑 얘 나트륨, 염소랑 나트륨 비율 봐봐. 두 개 비율. 100 대 50, 2 대 1이지. 2 대 1. 그럼 얘도 2 대 1이야. 그럼 이게 10이니까 얘는 얼마겠어? 20이에요. 가의 양은 20g. 자, 얘 나하고 하는 거지. 나는 뭐가 좀 편하냐? 이 두 개가 계속 편하겠네요. 이 두 개. 요거의 1.5배가 얘란 말이야. 그럼 이거의 1.5배가 얘입니다. 그럼 몇이겠어? 7.5가 나오겠죠. 간단하죠? 얘네들 사이에서 비율이 똑같다고요. 얘네들 사이에서 비율. 동해도 얘 비율이 20대 10대 2.5대 1.5대 1이야. 근데 그 비율이 100대 50대 12대 12.5대 7.5대 5랑 똑같다고요. 비율이. 양은 많아져도. 됐고요. 자, 유제 6번 해볼게요. 아, 유제 6번도 그 문제 보니까 소수점 두째째에서 반올림을 하면 이딴 말이 나오니까 아유, 이것도 좀 그지 같네요. 계산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계산 안 하고요. 선생님은 답을 그냥 쓸 거니까 대충 봐주세요. A 해역, B 해역, 아니야. 가해역, 나해역, 가해역, 나해역, 염화, 나트륨, 염화,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기타. 23.3, A 1.5, 2.0, 31, 4.3, B 2.7. A부터 구합시다. 염화나트륨 대 염화나트륨은 얘 대 얘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그러면
31대 4.3이라는 비율이 얘도 유지가 되어야 되니 23.3 대 A 이런 비율 유지가 돼야 돼. 그래서 이런 비례식 풀면 A 나옵니다. 비례식 못 푼 사람 없겠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자, A 구합니다. 근데 사실 A를 구할 때 이 식 말고 다른 식을 써도 상관없어. 대표적으로 이런 거. 뭐 얘랑 두 개, A가 들어가는 거랑 얘 해도 되겠네. 영화만 오는 시스템이랑 기타랑 비율이 4.3 대 2.7, 요거만 만족되면 되는 거야. 4.3 대 2.7, 오케이. 4.3 대 2.7은 A 대 2.0, A 대 2.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같은 것끼리 비율은 서로 일정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풀든 니네 마음이지. 답은 똑같을 테고. 다음 이제 B를 구합시다. B는 또 뭐야? 얘랑 얘의 비율은 23.3 대 1.5의 비율은 얘 대 얘의 비율과 같다. 31 대 B. 요거 풀면 B가 나오고요. 또는 요거 해도 되겠네. 1.5 대 2.0은 이게 더 쉬운 계산이네. 1.5 대 2.0이란 비율은 B 대 2.7. B 대 2.7 이 비율과 같겠죠. 이거 풀어도 되고요. 자, 풀면 A는 3.2고 B는 2.0이래. A는 3.2g이고 B는 2.0g. 딱 2g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알아서 풀어보시고요. 자, 유제 7번. 자, 유제 6의 값을 이용해서 가와 나 해역의 염분을 각각 구하래. 이 유제 6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 해역, 나 해역이 1kg 떴더니 이렇게 나왔대. 1kg 떴더니. 자, 가가 쉬운 거야 보자. B가 얘가 했더니 얘가 2.0g이야. 그럼 이만큼 다 더한 게 이 나 해역의 염분이겠지. 다 더하면 얼마야? 31, 35.3, 37.3, 37.3에 2.7이니까 딱 40이네. 다 더하니까. 다 더하면 딱 40이네요. 그러면 1kg에 40g 염분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이 나 해역의 염분은 얼마야? 1000분의 40, 40 PSU가 나 해역의 농도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 A 해역은 아까 A가 얼마? 3.2g이니까 이게 3.2g이야. 그럼 다 더하면요 얼마 나오나요? 30 나오나 봐요. 한번 해보세요. 다 더하면 30 나오나 봐요. 그러면 바닷물 1kg에 30g의 염분유가 있는 거니까 답은 30 PSU가 가해역의 염분이 되겠습니다. 염분. 자, 넘어가고요. 118쪽부터 121쪽까지 숙제로 하시고요. 112쪽 봅시다. 122쪽 봅시다. 3번 해수였으나. 오늘 내가 말한 숙제 거기에 다 염료가 이런 계산이 몇 문제 들어있어. 꼭 집에 가서 해봐. 자, 122번, 122쪽. A번 헬류. 자, 쉽습니다. 헬류. 이제는 이해할 것도 없고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싹 다 이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또. 자, 헬류. 바다의 자, 흐를 유자. 그냥 바닷물 흐름이야. 쉬운 말이죠. 자, 1번 헬류.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바닷물 흐름. 이게 헬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해류의 발생 원인.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바람의 밑줄 딱, 네모칸이죠, 네모칸. 자, 헬류는 왜 생깁니까? 바람 때문에 생깁니다. 끝. 아니, 내용이 끝이 아니라 헬류의 원인 끝. 바람 때문에 생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해류의 구분. 난류와 한류가 있어. 난류와 한류. 그러면 딱 봐도 저 난자가 따뜻할 난자야.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이게 찰 한자야.
그러니까 난류는 따뜻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 온수. 한류는 찬물을 얘기하는 거야. 냉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따뜻한 물은 바닷물은 어디서 흘러다니겠어? 따뜻한 지역, 적도, 더운 지역. 더운 지역은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니까 걔네들은 한류라고 부르는 거고요. 북극, 남극에 있는 고위도에 있는 찬 바닷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난류라고 부릅니다. 아니, 한류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한류와 난류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야. 만약에 여기에 25도짜리 바닷물 덩어리가 있어. 여기에 20도짜리 바닷물 덩어리가 있으면 얘는 난류야, 난류. 얘보다 뜨겁잖아. 따뜻한 물이 얘는 찬물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30도짜리 바닷물이 있으면 얘에 비해서는 얘는 또 한류입니다. 찬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원래는 그러니까 몇 도 이상은 한류 이런 게 없다고. 그런 정의가 없어. 그냥 찬물이 한류고 따뜻한 물이 난류인데 그냥 서로 이거는 인접한 바닷물과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전 지구상에서 그냥 적도에 있는 물은 다 따뜻하고요. 중위도 이상 고위도에 있는 물들은 다 찬물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냥 러프하게 거칠게 북쪽에 남쪽에 극지방에 있는 건 한류, 적도에 있는 건 난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인데요. 뭐 이거 별것도 없어요. 딱 중요한 거 해류 3개만 외우면 끝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요. 울릉도 독도. 선생님,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의미해서 맨날 독도 그리는 거야. 애국자 아니냐? 요게 일본이에요. 이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 이게 일본 땅.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요. 선생님이 따뜻한 물은 빨간색으로 그릴 거야. 당연히 이제 온수가 빨간색을 많이 의미하니까 따뜻한 물. 파란색, 찬물은 파란색으로 그릴 거야. 난류. 아니, 한류를 여기로 그릴 거야. 자,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바닷물이 이쪽이 좀 따뜻한 물이겠지. 왜냐면 적도가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뜨끈뜨끈하게 데워진 물줄기가 크게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난류야. 난류. 뜨뜻한 물이란 말이야. 얘가 쭉 올라와다가 땅을 만나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만나면. 자, 근데 그 가장 뜨거운 물줄기가 상당 부분이 이 일본 바깥쪽으로 흘러가 버려. 이렇게 흘러서 쫙 올라가 버려. 자, 이게 그 유명한 쿠로시오 난류라고 부르는 거야. 쿠로시오 난류. 자, 우리나라와 일본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따뜻한 물입니다. 쿠로시오 난류. 자, 그러면 여기 사이에도 바닷물이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동한난류야. 동쪽으로 흘러가는, 우리나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따뜻한 바닷물 동한난류.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서해바다 쪽으로 가는 난류도 있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걸 서한 난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동한난류야. 자, 북쪽에는 여긴 찬 바닷물이 있어요. 그럼 찬 바닷물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이게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북한 한류야. 자, 우리는 이 3개만 외우면 중요한 게 끝납니다. 일본 쪽으로 가는 가장 난류의 근원, 이 난류의 근원, 가장 뜨거운 물의 기본적인 게 쿠로시오 난류고요. 쿠로시오 난류가 갈라져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동한난류. 북쪽에 있는 여기 이제 연해주 난류 뭐 이런 게 있어. 연해주 한류. 연해주라고 저기 러시아 옆 땅이 있잖아. 그 연해주 바다에서 흐르는 연해주 난류가 이렇게 있고요. 연해주 한류가 있고요. 그 연해주 한류가 중요한 게 북한 한류와 동한 난류야. 왜냐면 우리나라 옆에서 여기서 이게 만나거든.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거든.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뭔 좋은 일이 일어나냐면요. 야, 상식 하나 물어볼게. 찬물과 따뜻한 물 중에서 물고기들이 더 많이 사는 데가 어딜까? 즉, 영양분이 더 풍부한 데가 어딜까? 먹을 게 더 많은 데가 어딜까? 물고기들도 먹을 게 많이 살 거 아니야? 찬물과 따뜻한 물 중에서 어디 더 많이 영양분이 많을 것 같아? 찬물에 많아. 흔히 따뜻한 물이라고 많이 생각하지. 따뜻한 게 올리라고 딱 그 해석하기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찬물에 산소가 훨씬 많아. 물이 따뜻해지면은 기체가 거기 녹아있을 수가 없어. 산소건 이산화탄소건 다 빠져나가 버려. 그게 니네가 할 지구온난화야. 수행평가에서 할.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러면 산소가 없으면 물고기들도 숨을 못 쉬어. 숨쉬기 힘들단 말이야. 근데 물고기들도 먹이를 잡아먹으려면 작은 플랑크톤이나 조그만 미생물들, 생물들도 산소가 있어야 걔네도 거기서 살 거 아니야. 따뜻한 물은 산소가 없습니다. 그럼 걔네도 조그만 생물들도 못 살지. 그럼 그걸 잡아먹고 사는 큰 물고기도 없지. 그래서 여기는 물고기가 잘 안 살아. 자, 찬물은 산소나 이산탄소나 그런 애들이 기체가 많이 녹아있을 수 있어. 그래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조그만 생물들도 많이 살고요. 그걸 잡아먹는 큰 물고기들도 많이 살아. 자, 그런데 물고기는 찬물이 좋아할까, 따뜻한 물이 좋아할까? 당연히 따뜻한 물 좋아해. 찬물이라고 찬물이 좋아서 사는 거 아니고 찬물에 먹을 게 많아서 거기를 가는 거야. 찬물에 먹을 게 많아서. 따뜻한 물이 당연히 더 편하게 살겠지. 생물들도, 물고기들도. 그래서 이 사이.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여기는 영양분도 풍부하죠. 물고기들도 따뜻한 물 왔다 갔다 하면서 몸 좀 데피고 와서 다시 먹이 잡아먹고 많이 살죠.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물고기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 됩니다. 물고기가 굉장히 풍부하게 사는 그런 지역이 돼. 그래서 물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는 지역이라는 의미에서 여기를 조경수역이라고 불러. 조경수역은 따뜻한 물과 찬물이 만나는 곳에서 생기는 거야. 조경수역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쪽에 동안난류와 북한한류가 만나는 곳이야. 다 했어요. 이게 해류 다 외우면 끝입니다. 자, 우리 책 좀 볼게요. 난류, 그 그림 잘 보세요. 쿠로시오 해류가 가장 붉은 빨간색 어떻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지 이 일본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쫙 되어 있죠. 자, 표 보세요. 쿠로시오 해류 네모칸 치시고요. 표에. 자, 첫 번째 점. 북태평양의 서쪽 해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 두 번째 점.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 밑줄 쳐.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 그 표에 쿠로시오 난류에 쿠로시오 해류에 네모칸 치고요. 두 번째 점 밑줄 치세요. 우리나라 주변 난류 근원이 쿠로시오 난류,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자, 그 밑에 황해 난류, 우리나라 서쪽으로 흐르는 저 서한 난류라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 황해 난류라고도 부르는 그거 보여주시면 쿠로시오 해류의 일과 황해로 흐르는 난류 대충 됐고요. 자, 동안 난류 네모칸 치시고요. 옆에 읽어볼게요.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 밑줄 쫙 치세요. 이름은 동한난류. 자, 다음 한류. 밑에 연해주 한류 보입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거예요. 오호츠크에서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난류. 자, 왼쪽에 보시면 맨 위에 파란색의 연해주 난류 보이죠? 그런 게 있고요. 연해주 한류 그런 거 있고요. 자, 다시 표 맨 밑에 북한 한류 네모칸 치시고. 연해주 한류의 일부가 동해를 따라 남하하는 난류 밑줄 쫙 치시고요. 자, 세 가지 해류 외웁시다. 동안 난류, 북한 난류,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난류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지도 밑에 조경수역 봅시다. 조경수역. 자, 조경수역에 네모칸 치시고요. 용어 읽어볼게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 밑줄 쫙 치시면 됩니다. 그걸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 곳이에요. 자, 화살표 옆에 읽어볼게. 영양면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고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아주 좋은 어장이 된다. 자, 첫 번째 점. 우리나라에서는 동안 난류와 북한 난류가 만나는 곳이다. 그죠? 자, 칠판 보세요. 선생님 손바닥이 조경수역이야. 손바닥이 조경수역. 그럼 이 조경수역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쪽, 남쪽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럼 당연히 북한 한류가 이 찬물의 세력이 힘이 세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이 동안 난류, 따뜻한 물의 세력이 힘이 세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오락내리락 해. 야, 그러면 이 따뜻한 물 세력이 셀 때는, 힘이 셀 때는 여름일까 겨울일까? 당연히 여름이겠지. 따뜻한 물이 힘이 셀 때니까.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경수역이 북상을 해. 여름철에는. 겨울에는 이 찬물이 막 밀고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춥잖아. 우리나라가. 따라서
겨울에는 조경수역이 남하입니다. 남하. 남쪽으로 가. 그래서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이렇게 조경수역이 이동을 합니다. 됐고요. 2번 조석 봅시다. 조석. 자, 뜻 한번 읽어볼게요. 무슨 만화가 이름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초석 뜻.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수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 이걸 조석이라고 부릅니다. 밀물, 썰물, 막 바닷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건 다 알 거야.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용어가 나오는데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용어가 나오고요. 또 왼쪽,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용어가 또 나와. 제발, 다른 거는 내가 바라지도 않아. 이 용어만 좀 외우고 있읍시다. 용어만. 자, 동그라미 1번 봐봐. 조육. 자, 밀물과 썰물로 나타내는 해수의 흐름. 자, 해수의 흐름. 내가 선생님이 지금 땅에 서 있어.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바다라고 치자. 그러면 바닷물은 선생님한테 막 다가와서 점점점 물이 높아지다가 다시 또 일정 수위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바닷물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쫙 수면이 낮아지겠지. 높아졌다가 낮았다. 내 기준으로 바닷물이 나한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한단 말이야. 이런 물의 흐름이 조류야. 흐를 유자를 써서 조류. 자, 동그라미 2번 만조. 자, 동그라미 쳐 만조. 밀물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자,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부릅니다. 만조, 가장 높을 때. 자, 동그라미 3번 간조 동그라미 쳐. 썰물로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부릅니다. 간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용어가 이미 두 개가 지나간 게 있는데 밀물과 썰물은 뭐냐? 밀물은 뭐야? 나한테 밀려오는 물이, 나한테 오는 물이 밀물이야. 밀물은 그럼 점점점 수온이 높아지는 거야. 썰물은 빠져나가는 물이야. 그럼 썰물이 생기면 물이 나한테 다시 멀어지니까 육지에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육지에 있는 물이 점점점 낮아지겠지. 자, 밀물과 썰물, 그게 조류고요. 가득 차면 만조, 다 빠져서 가장 낮을 때가 간조야. 만조, 간조. 그 용어입니다. 자, 4번, 동그라미 4번, 조차.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가 조차입니다. 조차.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물이 점점 차 올라가서 선생님 머리 꼭대기 이렇게 물이 찼어. 이게 만조야. 근데 물이 빠져나가서 점점 빠져나가서 선생님 발끝까지 가서 물이 쫙 빠졌어. 이게 간조야. 그럼 만조와 간조 차이, 이 높이 차. 선생님 키가 바로 조차가 되는 거지. 됐지? 조차는 그냥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조석주기. 만조에서 다음 만조 또는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자, 7번 보세요. 우리는 주기를 두 개를 배울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가 몇 번 그래프냐면 플러스 강의의 4번 그래프야. 플러스 강의의 4번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높이를 봤더니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반복이 된대. 이렇게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졌다가 낮았다가 반복이 된대. 그럼 그 가장 높아졌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조라고 부른다고요. 만조. 가장 낮아졌을 때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간조라고 부른다고요.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그럼 만조와 간조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차라고 부른다고요. 조차. 됐지? 여기까지 배워야지. 선생님이 지금 꾸불통하게 그렸어. 이렇게. 딱 이게 뭘 그린 거냐면 하루치를 그린 거야. 하루치. 24시간 동안에 만조는 몇 번 등장? 2번 등장합니다. 간조는 몇 번 등장? 2번 등장합니다. 24시간 동안에 만조 2번, 간조 2번이야. 자, 그러면 만조부터 그 다음 만조까지를 뭐라고 부른다? 주기라고 불러. 주기. 간조부터 그 다음 간조까지 똑같은 데서 똑같은 데까지도 주기라고 불러. 이 보라색 길이가 몇 시간 정도 될 것 같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4시간이라고. 하루라고. 하루. 딱 여기 다시. 여기 오면 다시 올라가면 이제 다시 여기 또 반복되는 거니까. 이 보라색 길이가 몇 시간일 것 같아?
여기가 24시간이잖아. 24시간. 24시간이 딱 반이잖아. 반. 12시간. 그래서 간조가 12시간마다 나타나고요. 대충 만조가 대충 12시간마다 나타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플러스 강의 읽어볼게요. 그래프 보이죠?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이 생기고 밑줄 쳐.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이 생깁니다. 다음, 조석의 주기는 약 12시간 25분이다. 밑줄 쳐. 조석 주기는 약 12시간 25분. 12시간 25분은 그 2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충 약 12시간이 중요한 거야. 약 12시간. 하루에 약 2번씩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보이시죠? 자, 만조에서 간조까지 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게 썰물이고요. 물이 가장 낮아진 다음에 물이 막 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밀물이죠. 물이 막 들어왔다가 다시 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물이 들어왔다가 밀물썰물이 반복되는 거지. 자, 4번 그래프 하나 됐고요. 그 밑에 플러스 강의 5번 그래프 하나 나옵니다. 5번 그래프. 자, 5번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그래프입니다. 5번 그래프는 이거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루야, 하루. 24시간. 이 5번 그래프는 굉장히 지저멀게 막 잘잘잘잘 그려져 있잖아. 이게 한 달이야. 한 달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칠판 잠깐 보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만큼이 하루야. 여기가 하루야. 여기가 하루. 그럼 이 하루니까 이런 그래프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하루도 있겠지. 그 다음 하루도 있겠지. 그 다음 하루.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잘잘잘 한 달치가 계속 그려지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한 달 중에 이 조차, 즉 만조와 간조 차이가 좀 클 때가 있고 만조와 간조 차이가 별로 안 날 때가 있더라고. 그것도 반복되더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이렇게 보여. 자자자자자 언제든 이렇게 차이가 컸다가 다시 이렇게 차이가 작다가 다시 차이가 컸다가 다시 좀 차이가 작다가 이렇게 반복이 된대. 자, 어느 날에는 만조와 간조가 굉장히 차이가 커. 어떤 때는. 근데 어떤 날에는 만조와 간조가 차이가 별로 안 나.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점점 차이가 많이 나기 위해서 조차가, 이걸 조차라고 그러지, 조차가 클 때가 있고, 또 다시 조차가 작아지고, 이게 또 한 달에 2번씩 반복됩니다. 한 달에 2번씩.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살이라고 부르고요. 조차가 가장 작은 날을 조금이라고 부릅니다. 조차가 조금밖에 안 생기니까 조금이야. 자, 이건 살이, 조금. 다시 살이, 조금. 자, 5번. 이런 그래프가 보이고요. 그 밑에 살이라고 써있죠. 살이. 첫 번째 점, 살이. 네모칸 치세요. 살이. 자, 옆에 읽어볼게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 밑줄 쫙 쳐. 그게 살이야. 다음 두 번째 점 조리 네모칸 쳐. 조금 조리래. 두 번째 점 조금 네모칸 치고. 자, 읽어볼게요.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작은 시기 밑줄 쫙 쳐. 그걸 조금이라고 불러. 자, 오늘 용어들 만조, 간조, 조차, 주기, 밀물, 썰물, 살이, 조금 용어들 많이 배웠다. 오늘 당장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야. 집에 가서 숙지하면서 이 용어 좀 외워갖고 와. 내가 어려운 거 바라는 것도 아니야. 자, 세 번째 점 아직 안 끝났어. 세 번째 점, 이 5번의 세 번째 점. 살이와 조금은 약 한 달에 2번씩 나타난다. 밑줄 쳐. 이것도 한 달에 2번씩 나타나. 자, 다시 본문 들어와서 왼쪽에 조석 현상의 이용을 봅시다. 자, 1번. 조차가 큰 지역. 우리나라 조차는 서해에서 가장 크고 밑줄 쳐. 서해에서 가장 커. 다음 동해에서 가장 작아. 밑줄 쳐. 동해에서 작아. 그럼 남해는 무엇이냐? 중간쯤 됩니다. 중간쯤. 남해는 동해와 서해의 중간쯤 돼. 자, 여기가 인천이야. 조금만 더 가면 인천 바다가 나오지. 자, 조차가 굉장히 큰 곳이야. 밀물 때는 굉장히 물이 높아지고 썰물 때는 굉장히 물이 낮아져. 이렇게 높이가 낮아져. 조차가 큰 곳입니다. 여기는.
자, 동그라미 2번 조석현상의 이용. 첫 번째 점. 간조 때 넓게 들어가는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갯벌 밑줄 치세요.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갯벌이 쫙 펼쳐지겠죠? 그래서 갯벌 이용합니다. 두 번째 점. 조차를 이용하거나 조력발전 밑줄 쳐. 조류를 이용하거나 조류발전 밑줄 쳐.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은 달라. 내가 뭐 그걸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요. 시간도 없고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설명해 줄게요. 발전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점. 해안가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다. 물고기 잡는다 밑줄 쳐. 네 번째 점.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 열리게 한다. 바다 갈라지면서 바닷길 밑줄 쳐. 바닷길. 길이 생깁니다. 막 섬까지 연결되는 길이 등장하고 그래요. 물 쫙 빠져나가니까. 자, 123쪽 개념성성 문제 봅시다. 자, 1번. 난류에 해당하는 설명은 난, 헬류에 해당하는 설명은 한이라고 쓰세요. 1번.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낮다. 누가 해야 되나? 영주가 해야 되나? 자, 1번. 한이야, 난이야? 난이야, 한이야? 이게 뭐야? 한이에요, 한. 수온이 낮은 거는 한류예요. 찬물, 한류. 자, 2번. 주변 지역의 기온을 높게 한다. 난, 따뜻한 물, 난류. 3번 쿠로시오 해류. 난, 쿠로시오 난류죠, 난류. 4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그렇죠. 북극 그런 데가 북극의 남극이 고위도야. 그래서 그건 찬물이 적도로 흐르는 거는 한류, 찬물이 흐르는 거죠. 한. 자, 2번 AD의 이름을 각각 쓰래요. 자, 은재가 해볼까? A 이름이 뭐야? 지도 보고 찾으면 되죠. 122쪽에 지도 보고. A는 황해난류, B는 북한 한류, C 동한난류, D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난류도 되고 쿠로시오 해류도 되고. 자, 2번 해류 AD를 난류 한류로 구분하래. 석주야, 난류는 뭐니? ABCD 중에서 A, C, D 세 개. 한류는 B 하나밖에 없습니다. B. 자, 3번. 자, 박스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조경 수역은 자, 뭐와 뭐가 만나는 어디에 형성되어 있다. 자, 영주가 한번 해봅시다. 기억. 동한 난류와 니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자, 동해입니다. 동해. 디귿은 동해. 동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조석에 대한 설명. 자, 은재야. 1번. 하루 중 해수면 높이가 가장 낮은 때는 사리라고 그럽니까? 그럼 뭐라 그러죠? 간조라고 그러죠. 간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2번.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 차를 조차라고 그럽니까? 맞습니다. 3번. 우리나라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 일어납니까? 그럼 몇 번 일어납니까? 자, 하루에 2번 일어납니다. 맞아요. 자,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번. 만조 2번, 간조 2번 일어납니다. 2번. 사리족은 몇 번 일어나요? 2번 일어납니다. 몇 번에, 언제? 한 달에 2번. 사리 간조는 한 달에 2번. 만조 간조는 하루에 2번. 이렇게 일어납니다. 4번.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 높이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까? 은재야? 맞죠? 한 달 중 가장 적을 때를 조금이라고 합니다. 자, 5번. 조정현상 이용. 1번. 우리나라에서 조차는 어느 바다에서 각각 나타납니까? 석주야? X죠. 동해, 서해, 남해 중에서 우리나라 조차가 가장 큰 곳이 어디야? 서해죠. 여기라고요, 인천. 여기가 조차가 가장 큽니다. 자, 2번.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는 조력발전을 건설하기 전기를 생산합니까? 조차가 커야 생산이 가능하죠. 조차가 작으면 생산이 안 됩니다. X. 3번.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서 조개 등을 캘 수도 있습니까? 네, 맞죠. 4번. 사리일 때 만조가 되면 바닷길이 열리기도 합니까?
바닷길 열려면 물이 최대한 많이 빠져가는 게 좋지. 그지? 그럼 봐봐. 최대한 많이 빠져나가는 게 좋으면요. 사리가 좋겠냐, 조금 좋겠냐, 일단. 사리가 좋아. 조금은 많이 빠져봤자 여기가 가장 물이 빠져나간 게 가장 낮은 데가 여기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는 더 낮잖아. 쫙. 따라서 사릴 때 가장 낮은 곳, 간조. 사릴 때 간조가 바닷길 열릴 때야. 사릴 때 간조가. 그래서 4번 X죠. 틀렸습니다. 자, 숙제는 다 끝났어요. 130쪽까지.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지구과학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몇 페이지예요? 다시 정리 좀 해봅시다. 자, 숙제. 중2 숙제. 이제 문제 좀 푸세요, 이제. P. 숙제도 없고 좋았지, 아주. 118에서 121. P. 124에서 야, 시험 언제 본다 그랬지, 니네? 얘기 나왔었나? 추석 끝나고 며칠인지 날짜는 몰라, 정확하게. 10월 언제? 10월 17. 아, 그래도 10월 중순이네. 자, 이거 숙제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까지 하자.